문제는 무엇인가?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당원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당직자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민생도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29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한 대로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가버년 한 해를 마감하고 을미년 새해를 설계하는 송구영신의 계절에 민생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상에 관련한 현재의 결정은 시험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87년 헌법에서 헌재가 새롭게 설립된 이유는 헌법적 가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 중 가장 극명한 표현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철진한 이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는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덮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우려했고 미국 뉴욕 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도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이번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벌써 그 자체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해낸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우리는 선거와 정치 개입으로 국기를 물랑케 한 국가기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청와대의 고소고발 남벌로 극도로 위축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 실세들을 목도했고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정부의 정부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결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영건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시국회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비판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번 비선 실세 국정 농단과 관련해서 국정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비선 실세 의혹의 진앙지인 청와대만이 국정 현안 질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곧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회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중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지지난주 2+2 여야 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국회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왜 집권 2년도 안 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주저앉았는지 성찰했다면 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집권 여당답게 사소한 문제에 집착해서 딴지를 걸지 말고 대승적으로 야당 요구에 또 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법인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한 달 이상 원내 부동산 TF팀을 구성해서 최근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들과 큰 틀에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양보하고 설득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습니다. 가능한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끌어온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시스템이 뚫려서 내부 문서가 인터넷에 유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1급 시설이 뚫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특히 대북한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이라는 극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 후에 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훼손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헌법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헌재의 역할이나 비중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은 재판관 9명의 구성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다양성과 사회통합,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의 구성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이 동짓날입니다.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도 지금 동짓날 밤처럼 깜깜한 밤중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건이 없이 운영위원회를 즉각 열어서 청와대 관계자들부터 해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고도 동짓날 밤과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대폭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은 찔끔 내리다가 맙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6개월간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6월 약 111달러에서 지금은 59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기름값은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을 주로 떼서 전기를 만드는 한전도 전기료를 내리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기를 쓰는 지하철, 버스, 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국민 생활은 너무 힘이 듭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국내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기름값 내리라고 지시했는데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들의 거래 실태를 조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 원전 해킹 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에 4차례나 인터넷에 그 한수원의 내부 문서가 유출 공개됐습니다. 12월 15일에는 1만여 전체 임직원 개인정보가 새 나갔고 또 캐나다형 중소로 제어 프로그램 해설까지 다 나갔습니다. 12월 18일에는 월성 고리 원전의 도면 자료가 나갔습니다. 12월 19일에는 원자로 냉각 시스템 밸브 도면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월성 1호기 밸브 도면과 고리 2호기 설계도와 매뉴얼이 다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1급 정보가 이렇게 다 새나가고 있는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대책이 속수무책입니다. 너무 실망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 반대 그룹은 그런 식의 원전 반대 운동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국민들의 원전 반대 동의를 그런 방식으로는 구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렇게 보안이 뚫리지 않도록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곤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약간 순서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년 말이면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인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금년에는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는데 이 지록위마라는 말은 진시황이 죽자 관관조고가 태자를 죽이고 어린 호혜를 황제로 내세워서 실권을 장악한 뒤 호혜에게 사슴을 바치며 좋은 말 한마디를 바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비선 측근들이 벌인 국정농단인데 이를 마치 공직자들의 문건 유출 사건으로 호도하는 것이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사슴을 말이라고 고함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해군지마, 해로울 해자에다 무리군자, 다시 말해서 집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군지마를 가려내야 할 것이며 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에 즉각 응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인재건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해커들에 의해 원전 기밀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도 문제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과 정부의 대응 방식이 더 문제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세월호의 반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원전 마피아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마피아를 손볼 2번의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첫 번째 기회였다면 지난 세월호 참사는 2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원전 마피아에 대한 대수술에 실패했습니다. 원전 마피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방사능 재난은 국민안전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원전을 빼놓고 어떻게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3번째 기회입니다. 원전 마피아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방사능 재난 없는 국민안전처는 속빈 강정입니다.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원전 마피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원혜영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동지입니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듯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이성을 깨워야 합니다. 알제리 독립전쟁의 한창일 때 좌파 지식인의 대표였던 샤르트르는 사사건건 드골을 비판하고 프랑스에서 알제리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반역행위라며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측근들의 말에 우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드골은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게, 그도 프랑스야. 이 한마디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골 같은 반응은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결정이다 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검찰이 통진당 이정희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종북머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대통합을 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북머리라는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스스로 독배를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종북머리, 국론 분열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처럼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사자성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를 참사가 아니고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인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든 것, 그것 바로 국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세가 있다면 진도 깰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청와대의 비선 실세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비선 실세들이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비선 실세들이 수석보다 비서실장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비선 실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